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펼쳐진 두 예능 프로그램의 진짜 성적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12월 10일 밤은 단순한 월요일 예능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끝난 직후 처음 맞이한 월요일이라는 점은 두 프로그램 모두에게 결정적인 시험대였고, 그날의 숫자는 진실을 숨기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첫 장면부터 선명했던 장면은 초강야구와 불꽃야구라는 두 예능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평가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JTBC는 6회 시청률이 1.0%를 기록했다며 반등이라는 문장을 언론에 흘렸고, 여러 매체는 기다렸다는 듯 동시간대 1위라는 제목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 수치 뒤에 놓인 맥락은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그 1.0%가 의미하는 것은 상승이 아니라 착시였고, 그것을 증명한 건 시청률이 아니라 팬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불꽃야구가 보여준 장면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 여부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본방송 시간 동안 서버가 폭주할 정도로 몰린 동시 접속자 수는 19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기존의 시청률이라는 구식 지표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선택을 증명했습니다. 시청률 1.0%라는 숫자가 텔레비전을 켜둔 사람들의 일시적 머무름을 의미한다면, 19만 동시 접속은 스스로 찾아와 능동적으로 화면 앞에 앉아 함께 호흡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순간에 반응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시청을 넘어선 집단적 몰입을 의미했고, 이는 콘텐츠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초강야구가 언론을 통해 만들어낸 반등이라는 이미지는 실제 반응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본방송 종료 후 치지직 기준 동시 접속자 수는 겨우 50명에 불과했고, 이 숫자는 시청률이라는 수치 뒤에 숨은 빈 공간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팬덤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 감정의 동시성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콘텐츠가 시청자와 연결되는 지점이 부재했다는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낮은 숫자를 넘어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비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숫자를 포장해 반등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팬들의 행동이 만들어낸 압도적 에너지로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플레이와 실시간 반응의 차이, 보도자료와 팬심의 차이, 이 대비는 무엇이 진짜 콘텐츠인가? 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시청자들은 그 질문에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19만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의미를 넘어서 콘텐츠가 문화적 이벤트의 성격을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생중계 형태로 팬들의 감정과 함께 흐르며 같은 타이밍의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기존 텔레비전 중심의 시청 문화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즉, 불꽃야구는 새로운 방식의 참여형 예능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시청률이 아닌 팬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JTBC가 주장한 반등이라는 문장은 한국 시리즈 종료라는 특수 상황에서 모든 지상파 예능이 휴식기에 들어간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경쟁이 없는 무풍지대에서 얻은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반등의 신호라기보다는 외부 변수로 인한 일시적 상승이며, 시청자의 실제 행동에서는 어떤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숫자는 상승했지만 팬심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였고, 이 괴리 자체가 프로그램이 가진 현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결정적 대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드러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시청률은 순간을 설명할 수 있지만 팬들의 선택은 진실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1.0%라는 숫자가 잠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을지라도 19만이라는 자발적 행동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가 직접 시간에 맞춰 들어와 참여하고 반응하며 함께 만들어낸 순간은 그 어떤 포장된 수치보다 무게가 있는 진실로 남습니다. 따라서 그날 밤의 결과는 두 프로그램 중 누가 시청률 1위를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였는가라는 질문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숫자를 넘어 행동으로 말하고 있었고, 초강야구는 수치를 붙잡은 채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불꽃야구와 초강야구의 대비는 단순한 성과 비교가 아니라 예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같은 야구 예능이었지만 무엇을 중심에 두고 콘텐츠를 만들었는 가에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불꽃야구는 초반부터 실시간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았고 팬과 제작진이 함께 경기를 만들어간다는 감각을 전략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 구조는 플랫폼 어디에서든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했고 방송의 박자와 팬들의 감정이 같은 호흡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초강야구는 철저하게 전통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시청률이라는 단일 지표만을 기준으로 성패를 판단했고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방향 역시 텔레비전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실시간 반응을 흡수하거나 온라인 팬덤을 조직적으로 끌어안는 구조가 거의 없었고 컨텐츠의 흐름은 방송사 내부의 판단과 편집 리듬에만 의존했습니다. 이 방식은 과거의 성공 방식을 반복하는 데는 유효했지만 변화된 시청 행태를 반영하기에는 지나치게 정적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생중계 도입이라는 선택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불꽃야구는 시즌 초부터 생중계를 기획의 중심에 두었고 실시간 댓글 흐름과 시청자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콘텐츠로 흡수했습니다. 팬의 호흡을 타이밍에 녹여내는 방식은 단순한 시도 이상의 확장성을 가지며 예능 문법을 새롭게 쓰는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즉, 생중계가 목적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팬과 프로그램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는 구조는 불꽃야구라는 프로젝트 전체에 일관된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강야구의 생중계 도입은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청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뒤늦게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티빙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지만 그것은 전략적 설계라기보다 상황에 밀려 선택한 응급 대응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생중계를 비판했던 이전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으며 같은 방식을 따라갔다는 점은 주도권을 잃은 콘텐츠가 흔히 보이는 수동적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본질은 변화하지 않은 채 겉모습만 바꾸려는 시도였고 이것은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도입 이후의 결과는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생중계 도입에도 불구하고 팬심의 흐름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반응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시간 접속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은 변화의 방향이 시청자가 원하는 지점과 어긋나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팬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생중계를 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이 콘텐츠의 일부가 되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강야구의 변화는 그 감각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구조는 변했지만 관계는 변하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반대로 불꽃야구의 실시간 흐름은 프로그램 전체를 하나의 경험 공간으로 확장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경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과 응원으로 상황에 개입하고 제작진은 그 흐름을 다음 장면에 반영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기존 방송에서는 볼 수 없던 역동성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단순한 예능을 넘어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문화적 장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즉, 불꽃야구는 사람의 움직임을 중심에 둔 콘텐츠였고 초강야구는 숫자를 중심에 둔 콘텐츠였습니다. 이 대비는 프로그램이 어떤 미래를 맞게 될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콘텐츠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적 결속이 강해지고 자연스럽게 확산력이 커집니다. 하지만 시청률만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새로운 팬을 끌어들이지 못한 채 기존 패턴에 갇히기 쉽습니다. 두 프로그램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있었음에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팬의 움직임이 콘텐츠의 생명력을 만들고 그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프로그램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데이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불꽃야구의 폭발적 동시 접속은 철학의 결과였고 초강야구의 제한적 반응은 구조적 한계의 결과였습니다. 표면적인 수치가 아니라 흐름의 방향에서 이미 승패가 갈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불꽃야구가 만들어낸 흐름은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라 시청자와의 관계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19만 명이 동시에 접속한 그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팬덤의 신뢰가 얼마나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모였고 같은 순간에 환호하며 실시간으로 감정의 온도를 맞춰 나갔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제공한 콘텐츠 때문만이 아니라
팬들이 이미 프로젝트의 공동 제작자처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시간을 투자해 함께 보고 반응하는 행동은 단순한 시청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 행동이 쌓이면서 불꽃야구는 팬이 이끄는 프로그램으로 변모했습니다. 반면 초강야구가 보여준 반응 구조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본방송이 끝난 뒤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지 제작진이 예측하거나 반영하기 어려웠고,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남기는 감정적 흔적도 매우 미약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팬의 흐름이 없다는 점은 프로그램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확장되거나 서로의 감정이 맞물려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차이였고,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깊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였습니다. 이날 기록된 50명의 실시간 접속은 그 관계의 부재를 극명하게 상징하는 수치였습니다. 플랫폼이 바뀌었음에도 팬들의 참여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화의 방식이 시청자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없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생중계라는 기술적 형식만으로는 스타일을 전환할 수 있어도 팬의 감정선까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콘텐츠가 팬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지 않는 이상 숫자만 바꾼다고 흐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불꽃야구가 만들어낸 감정의 동시성은 단순히 트래픽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좌표의 이동이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같은 타이밍에 보고 반응하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팬들은 자신이 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감정은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텔레비전 중심의 예능에서는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불꽃야구의 성공은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얼마나 일찍부터 설계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팬의 행동을 콘텐츠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생중계가 단순한 중계가 아닌 하나의 라이브 문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초강야구의 전략은 이 지점에서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방향이 팬의 행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중계라는 형식적 도입만으로는 분위기를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프로그램은 여전히 시청률이라는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었고, 팬이 느끼는 경험적 가치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초강야구는 변화하지 않은 본질 위에 새로운 방법만 얹은 구조였고, 이 방식은 시청자의 움직임을 끌어내기엔 부족했습니다. 시청자의 감정은 기술이 아닌 태도에 반응하는 법입니다. 제작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다가가는지 그 진정성을 시청자는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시청자는 더 이상 수동적 존재가 아니며 단순히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불꽃야구가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반면, 초강야구는 여전히 한정된 시청률 중심 패러다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프로그램은 같은 시간대에 존재했지만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나는 팬의 행동이 중심이 되는 현재형 예능이었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방식에 머무른 채 반등이라는 단어에 의존하는 전통적 예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날의 19만 대 5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두 프로그램이 선택한 철학의 결과였고, 시청자가 어떤 방향을 진짜라고 인정하고 있었는지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팬의 집중과 반응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순간 흐름은 이미 결정됩니다. 콘텐츠의 생명력은 시청자가 만드는 것이며, 그들이 어디에 모였는지는 그날의 승자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절대적 진실이었습니다. 불꽃야구가 보여준 가장 강력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잠실 직관선언이었습니다. 시즌 마지막 직관은 잠실이라는 한 문장은 단순한 장소 공지가 아닌 상징적 선언이었고, 팬들에게 직접 보내는 초대장이자 경쟁 프로그램에 대한 정면 메시지였습니다. 잠실은 한국 야구의 심장으로 불리는 공간이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넘나드는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즌을 마무리하겠다는 결단은 프로그램이 현재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가겠다는 선포였고, 이는 팬들이 이미 만들어낸 에너지를 현실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선언의 중요한 의미는 법적 분쟁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외부의 압박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제작진은 오히려 가속을 선택했고, 위기를 성장의 계기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숫자 중심의 구조였다면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팬의 행동과 감정의 중심을 두는 술은 외부 변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실의 공간에서 팬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 태도는 시청자가 느끼는 신뢰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초강 야구와의 대비는 이 지점에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JTBC는 시청률 반등이라는 숫자 하나를 붙잡고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었고 언론 플레이로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내부의 변화나 팬 경험에 대한 확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청자가 체감하는 진정성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팬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현실 공간까지 확장하며 프로그램이 나아갈 다음 단계를 스스로 제시했습니다. 즉, 미래를 향한 선언과 현재의 자축이라는 상반된 태도가 한날 한시각에 동시에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잠실 선언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는 콘텐츠와 팬덤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에서 시작된 팬들의 움직임이 생중계를 통해 강해지고 결국 오프라인 현장이라는 실체적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시청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찾아오고 함께 머물고 싶은 장소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 흐름을 소모가 아닌 축적으로 바라보았고 팬들의 행동을 프로그램의 다음 에피소드로 연결하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연결 구조야말로 확장성 있는 콘텐츠의 핵심이며 불꽃야구는 그 방향을 가장 명확하게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초강야구는 콘텐츠의 확장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소폭 반등했을 때조차 그 흐름을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장치가 부족했고 온라인에서 자발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도 부재했습니다. 법적 논란이든 이슈성 사건이든 모든 변수가 프로그램 안에서 새로운 계기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한 외부 소음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팬의 움직임을 콘텐츠로 전환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생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가 찾아오는 이유가 사라지면 그 어떤 포장도 의미를 만들지 못합니다. 불꽃야구가 잠실이라는 공간을 선택한 순간 팬들은 그 선언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직접 현장에서 참여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콘텐츠가 시청자를 밀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콘텐츠를 확장시키는 구조가 완성된 셈입니다. 이는 시청률이라는 좁은 지표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며 단순한 흥행을 넘어 문화적 운동에 가까운 의미를 지녔습니다. 팬이 참여하고 팬이 증명하는 순간 콘텐츠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불꽃야구는 그 전환점을 스스로 열어보였고 이것이 프로그램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잠실 선언은 단순히 이벤트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팬과의 관계를 현실로 끌어내는 상징적 행동이었고 프로그램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경쟁 예능이 숫자의 의미를 찾는 데 머무를 때 불꽃야구가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와 초강야구의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할 것인가였습니다. 시청률이라는 지표는 방송산업에서 오랫동안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 수치가 더 이상 유일한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시청 방식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의 관심과 시간에 따라 스스로 콘텐츠를 선택하는 흐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성과를 증명하는 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청자의 실제 행동이었습니다. 불꽃야구가 보여준 동시 접속자 19만 명이라는 기록은 그 행동의 집약체였고 프로그램을 향한 팬들의 깊은 몰입을 드러내는 절대적 증거였습니다. 초강야구의 시청률 반등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0%라는 상승이 있었지만 그 뒤에 있는 팬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고 온라인에서의 확산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반등은 콘텐츠의 변화나 구조적 개선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 환경이 만들어낸 일시적 상승이었고 팬심과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반등이라는 포장은 시청률이라는 좁은 지표에서만 가능했던 해석이었고 시청자의 실제 선택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괴리는 프로그램이 가진 근본적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의 흐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팬들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제작진 역시 팬들의 에너지가 어느 순간 가장 강하게 터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소통과 반응이 실시간으로 축적되면서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팬덤 중심의 예능으로 성장했고, 이는 기존 방송에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구조였습니다. 댓글과 실시간 반응이 에피소드의 일부가 되고, 팬들이 만들어낸 장면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은 불꽃야구만의 고유한 문법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콘텐츠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성이 커지고 팬덤의 결속 또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를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팬이 만들어내는 후기의 양과 질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여러 플랫폼에서 클립이 빠르게 공유되고 시청자들의 해석과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특정 장면을 함께 즐긴 경험이 커뮤니티에서 다시 재생산되었고, 이는 프로그램을 향한 관심을 끊임없이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확대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수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반면 초강야구는 방송이 끝난 뒤 콘텐츠가 빠르게 소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반응이 제한적이었고, 팬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는 구조도 약했습니다. 특정 장면이 오래 회자되거나 프로그램의 내러티브가 팬들 사이에서 확장되는 흐름이 없었다는 점은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정서적으로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콘텐츠가 만드는 감정의 진폭이 작을수록 프로그램은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브랜드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꽃야구의 강점은 바로 이 감정의 진폭을 키우는 능력이었습니다. 시청자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감정이 집단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순간을 설계함으로써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팬들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콘텐츠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치 중심 콘텐츠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결국 이날의 대조적 결과는 두 프로그램이 선택한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초강야구가 시청률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였다면 불꽃야구는 팬의 행동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 기준이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청률은 잠깐의 착시를 만들 수 있지만 팬심은 앞으로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19만이라는 숫자는 콘텐츠가 이미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